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을 여는 방법인데요. 보통 알림창을 여실 때 휴대폰 상단을 터치해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여시게 되죠. 자, 이때 그 근처에서 당기게 되면 알림창이 열리지 않고요. 앱 화면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꼭 제일 위쪽을 터치해서 내리지 않으셔도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시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간편하게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예전같이 이 홈 화면을 터치해서 내린다고 해서 앱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때는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 버튼이 아예 나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쓸어 내리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앱 버튼 눌러서 바로 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앱 버튼은 꼭 꺼내놓고 이용해 보세요. 앱 버튼을 꺼내는 방법은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죠. 자, 이걸 켜주시게 되면 앱스 버튼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간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굉장히 많죠. 문자나 또는 SNS 또는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키보드를 쓰실 수 있지만 삼성 키보드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 꼭 써봐야 하는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창 터치하고요. 그 다음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키보드에서 대화를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 경우 잘못 입력된 글씨를 바꿀 때 이렇게 터치해서 찾아가시는데 이게 잘 찾기가 힘들죠. 삼성 키보드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스페이스바가 나오죠. 이 스페이스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간단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면 커서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죠. 해당 위치에 커서를 놓고 지운 다음 다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커서 이동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혹시 적용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제스처 및 피드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서 이동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어요. 또는 음성 입력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는 꼭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삼성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복사를 해놨다든지 또는 텍스트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복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 붙여야 되는데 복사를 다른 것을 다시 해버리거나 또는 지났을 경우에 또 복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복사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키보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립보드라고 나와요. 이 클립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복사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복사한 내용을 터치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데서 계좌번호가 왔을 때 또는 메모장에 적어놓은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야 할 경우에 또 복사를 하거나 적어놓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터치해서 클립보드 들어가신 다음 기존에 적어놨던 계좌번호를 그대로 선택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경우
여기 있는 특수 문자 누르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키패드 우측 위쪽에 보면 특수 문자들이 전부 붙어 있어요. 자, 키패드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냥 손만 띄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를 또 누르고 기다리고 들어갑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특수 문자를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따로 특수 문자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입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채팅 플러스라고 나오죠. 기존에는 단순한 문자 기능만 제공했었는데 이제 카톡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1대1 대화,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그룹 채팅이 있죠. 그 다음 단체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룹 채팅은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룹 채팅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부 선택을 해서 같이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연락처들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죠. 자, 그거 외에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있죠. 자, 단체 문자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받는 사람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을 전부 추가한 다음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만 하시면 단체 문자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할 수 있고요. 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에서 대화방으로 들어온 다음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공유받은 첨부 파일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문자를 오래 이용하시다 보면 기존에 전송했던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 여기 있는 공유받은 첨부 파일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신 다음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문자 앱을 실행한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을 경우에 이렇게 송금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송금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 앱을 실행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하나은행과 토스 두 가지 금융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토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자, 계좌번호도 바로 나오게 되죠. 따로 적어 놓거나 외우실 필요 없이 금융 앱에 연계해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 세 가지 금융 앱은 이렇게 바로 연계가 되고요. 농협 앱은 아직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다른 금융 앱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해당 금융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금융 앱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가능한 거죠.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죠? 보통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 높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삼성 인터넷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앞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버튼이 나오죠.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가 뒤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면 되지만 다시 앞으로 가는 건 어때요? 없죠.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 들어왔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앞으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PC에서 인터넷 이용하실 때 브라우저의 앞뒤로 가기 버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들어온 창에서 창을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기존에 방문했던 곳 아무데나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고 기다리시면 기존에 방문했던 웹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이 광고 차단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가 뜨는 광고들을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차단은 안 되겠지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이용하실 때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애드블럭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주로 애드블럭 for 삼성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개를 이용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오히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하나만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숨겨져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100% 활용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씨 입력하시려면 힘드시죠? 본 강의 시청으로 여러분도 스마트폰 키보드 입력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일반적인 PC용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작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경우도 많고 마음대로 빨리빨리 입력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법만 알아두시면 지금 입력하시는 속도에 최소 2배 이상은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추천 문구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려고 이렇게 안자를 치게 되면 위쪽에 추천 문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추천 문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삼성 키보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문구 추천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켜져 있어야지만 문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키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단축어라고 있어요.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축어들을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단축어를 지정하고 그 단축어를 썼을 때 어떤 문구가 나올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문구를 안녕하세요라고 쓸게요. 자, 전체 문구는 안녕하세요고요. 단축어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단축어를 안자만 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입력하면 추천 문구에 안녕하세요가 뜨는 거죠. 자,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키보드에서 아니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안양시, 그 다음 안로그, 아니, 안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3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음 모음이 전부 3개죠. 이응, 아, 니은 3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음만 입력을 해두는 거죠.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지정한 단축 문구 들어가신 다음에 단축어에 이응과 니은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빠르겠죠? 저장합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응, 니은 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훨씬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를 입력하면 지금 입력하는 속도에 최소한 2~3배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끔 계좌번호 전송할 경우가 있죠. 이메일 주소도 전송할 경우가 있고요. 주소를 전송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자음만 치시면 바로 추천 문구에 뜨게 되죠. 자, 설정 들어가셔서 단축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하나 등록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국민 이렇게만 쓰는 거죠. 자, 국민은행 113-4567-891 이렇게 썼어요. 추가합니다. 자, 상대편에게 계좌번호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름은 제가 안 썼는데 이름도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소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자주 쓰는 영어가 있어요. 이럴 때 영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자음만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쓸 건데요. 단축어를 해피에
히읗과 그 다음에 피읍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영어로 쓰는 거죠. 자, Happy birthday to you라고 썼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영문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이 happy라고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 한자 입력도 되고요. 이모티콘도 입력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입력을 해둘 수 있어요. 자, 또 플러스 하고요. 자, 문구를 경축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단축어는 기역과 치읓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경축. 전부 단축어는 한글 자음으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문구는 경축이라고 한문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경축했죠?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역과 치읓만 쓰면 경축이라고 입력되는 거죠. 자, 기역과 치읓 씁니다. 그러면 경축 나오네요. 바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모티콘도 넣어볼까요? 자, 플러스 하시고요. 문구 부분에 이모티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모티콘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모티콘 입력하시면 돼요. 손 모양이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넘버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축어도 넘버원 이렇게 니은 비읍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넘버 이렇게 쓰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복잡하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들은 저렇게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쿼티 자판을 이용하는데요. 천지인 쓰시는 분도 계시고 쿼티 쓰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거는 어디서 바꾸죠? 여기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 쿼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누르시고 여기를 천지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천지인 키보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천지인 키보드가 나오죠. 자, 이 경우에 영어는 쿼티고 한국어는 천지인이죠. 그런데 한국어는 천지인이 있지만 영어는 천지인이 없습니다. 영어는 쿼티만 가능해요.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쿼티로 좀 더 편리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할 때 비읍, 쌍비읍, 지읒, 쌍지읒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쌍자음들은 위에 표시가 다 돼 있죠?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쌍자음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쌍자음 외에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 이 특수 문자들 입력을 하실 때 매번 여기 있는 특수 문자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누르고 기다리면 그 글씨 위에 있는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따로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누르고 기다렸을 때 뜨면 그냥 손만 떼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입력인데요. 한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자가 없어요. 한자는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쉼표를 누르고 기다리면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모티콘도 나오고요. 특수 문자들도 나오죠. 여기 있는 쉼표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고 자, 이렇게 위에 뜨게 되면 그냥 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 들어가서 터치 한번 해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한자 버튼이 나오게 되면 한글로 입력을 한 다음 한자 누르시면 바로 한자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한자 터치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이 됐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럴 때 손으로 일일이 터치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여기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커서를 여기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손을 떼신 다음 지우고 다시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터치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로 이동시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자, 이럴 때 일일이 마침표 쓰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마침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기타 입력 옵션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다 쓰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는 스페이스바만 2번 터치해 주시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몇 번만 써보시면 적응되시면 지금 쓰시는 속도의 몇 배는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딴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걸 복사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거 하다가 다른 복사로 덮어 썼습니다.
자, 이럴 때 또 가서 복사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한 번이라도 복사했던 것들은 전부 남아 있습니다. 키보드 위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클립보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복사한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내가 개인적으로 복사했던 것들이 다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전체 버튼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 클립보드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모두 삭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는 탭이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스마트폰에는 그리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우측 하단에 키보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키보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키패드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삼성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에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모드는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홈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스마트보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이 삼성 키보드 넘어가셔서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에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이버 스마트보드에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누르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경우에는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직접 손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복잡한 한자를 찾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 쉽게 손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카메라 기능도 있죠. 카메라 누르신 다음 직접 찍으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간 다음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연필 터치하시면 원하는 컬러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요. 이 그리기 버튼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상단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서 움직인 다음 여기 있는 빈 공간에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림판이 올라가 있죠. 필요 없으면 X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얹어주시면 되겠죠.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보드와 삼성 키보드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그리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삼성 키보드 돌아갈 때는 버튼 누르고 삼성 키보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혼자 계실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으로 직접 음성으로 입력을 해도 되겠죠.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바로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텍스트로 변형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 하셨으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있는 키보드 버튼 누르셔서 다시 들어가시면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이 음성 인식 기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거의 완벽하게 입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속도에 최소한 두세 배는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몇 번만 연습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PC에 띄워놓고 이용하면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나 사진, 파일 등을 자유자재로 PC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무료로 팩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도 PC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PC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만 지원을 하는데 윈도우 11은 아이폰도 지원을 합니다. 본인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로그인,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장치 연결 순서인데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 앱이 준비되었습니다의 체크박스가 나오게 되죠. 일단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와 연결 앱을 실행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기종에 따라서 이 유용한 기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검색에 윈도우즈와 연결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와 연결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 스마트폰에 이 윈도우즈와 연결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윈도우즈와 연결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일단 된 상태에서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윈도우즈와 연결이라고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와 연결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컴퓨터 추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PC에서 윈도우즈와 연결 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QR코드를 사용하여 연결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연결을 하면 핀번호 입력해야 되고 복잡해요. QR코드가 제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QR코드 사용하여 연결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컴퓨터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QR코드를 읽으면 됩니다. 자, 이 윈도우스와 연결해 들어오신 상태에서 컴퓨터 추가하세요. 자, 그러면 PC에 QR코드가 보이냐고 물어보죠. 여기에 보이죠? 자, 이제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스캔을 하고요. PC에 연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연결됐죠? 모두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이제 계속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휴대폰과 연결 앱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죠? 자, 윈도우스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을 자동으로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연결을 실행해서 열 수도 있겠죠. 자동으로 열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실행할 때마다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제 액세스 할 수 있다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 전화 걸기, 내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하기, 내 사진 보기 전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전화 걸기 누르면 전화 걸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설정을 해주고요. 문자 메시지, 사진도 전부 여기서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휴대폰과 연결 앱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건너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메시지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누르면 통화는 다시 또 전화 걸기를 허용할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앱 누르면 앱도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전부 있죠.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있죠. 사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메시지 전부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도 PC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메시지부터 볼게요. 자, 메시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연락처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IB96 운영자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IB96 운영자님과 대한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대화한 내용을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복사한 다음 PC에 메모장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V로 붙여서 그대로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정말 편리하죠.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문자 같은 거 입력하지 않으셔도 PC의 메모장 같은 곳에서 문자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 스마트폰 메시지에 클릭하시고 그대로 붙여서 보내도 됩니다. 자, 가끔 이런 링크 같은 것들이나 또는 계좌번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려면 일일이 보고 적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자, 이런 링크 같은 것도 마우스 우측 버튼 모두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하셔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서 PC에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계좌번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메시지 내용을 PC로 옮기고자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누구에게나 메시지 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새로운 메시지 눌러서 받는 사람 전화번호 쓰시고 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C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PC에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진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그리고 복사해서 PC에 이런 사진 관련 프로그램에서 붙여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PC에 어느 곳이든 저장할 수 있죠. 그 대신 PC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나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네이버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곧 PC에서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앱도 이용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앱을 PC에서 이용하면 제일 편리한 점은 모바일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텐데요. 가끔 팩스를 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럴 때 PC에서 간단하게 팩스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팩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모바일 팩스가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PC 이용자가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옮겨야 되고 복잡한데 이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자,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하고요. 그러면 이 모바일 팩스 앱이 PC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떴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팩스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PC에서 이용하시면 이런 모바일 팩스 앱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팩스로 받은 것을 PC로 옮길 때도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은 PC와 스마트폰 전부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용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이용을 하시다가 PC와 연결이 되게 되면 바로 PC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옆에 두고 PC 작업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창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됨에 체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또 알림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온 알림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알림이 26개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휴대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휴대폰 모양을 누르시면 아예 PC에 이렇게 휴대폰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윈도우와 연결에 켜져 있는 상태죠. 이건 항상 켜져 있어야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된 컴퓨터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2대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또 추가하신 다음 앞서 QR코드 읽는 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연결된 컴퓨터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PC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스마트폰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설정에서 일반 아래에 보면 내 디바이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연결된 기기가 나오게 되죠. 지금 제가 연결된 스마트폰은 이거죠. 여기에 또 다른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탭이라든지 또 다른 스마트폰도 이런 식으로 전부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끊고자 할 때는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르고요. 아예 제거를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없애지 않고 그냥 연결만 끊고자 하실 때는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와 연결만 꺼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켜짐을 꺼짐으로 두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꺼볼게요. 그러면 연결 끊어졌다고 나오고요. 현재 상태 오프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결 꺼져 있다고 메시지에서도 통화에서도 앱에서도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휴대폰을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윈도우와 연결을 다시 켜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켰어요. 그 다음 PC에서 오프라인 옆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스마트폰 모양 열면 다시 뜨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필요 없을 때는 PC에서 끊지 마시고 이 스마트폰에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과 PC 완벽하게 연동해서 데이터나 사진, 작업들을 PC와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의 필수품이죠. 거의 다 두 가지 기기는 이용을 하실 텐데요. 꼭 이렇게 연결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방송을 TV로 보시나요? 지상파 방송을 예전 방송까지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방송을 무료 시청할 수 있는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상파 3사 방송국 SBS, KBS, MBC는 자체 앱이 있죠. 이 방송사에서 배포하는 자체 앱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방송사 이름을 입력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SBS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방송들은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할래요?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방송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최신 프로그램도 시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독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무료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 VOD들은 광고만 시청하시면 전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전부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무료관이라고 아예 있죠. 이 무료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이 놓쳤던 방송도 전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 다양한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드라마, 예능, 뉴스, 라디오, 스포츠, 팟캐스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방청,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충전을 하게 되면 광고 없이 시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보시면 SBS 전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전체 방송도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입력을 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송 중에 보고 싶은 게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찾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KBS는 KBS 마이 K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권한 동의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KBS 명품관은 전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방송했던 다큐멘터리나 보도 프로그램 중에 가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또 메뉴가 있죠. 자, 여기서 온에어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경우에는 광고를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를 누르시게 되면 편성표라든지 방청권 신청도 가능하고요. 장르별로 VOD를 전부 시청을 할 수가 있죠. 드라마라든지 예능, 시사, 교양, 지역 방송까지 전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MBC 앱이죠. MBC 앱도 실행하시게 되면 권한 설정은 전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송사 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오게 돼요. 광고를 누르면 광고로 이동되니까 광고를 누르지 마시고 앱으로 이동하기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MBC 경우도 상단 메뉴에 보면 지금 무료라고 나오죠. 자, 이건 전부 무료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거의 방송사 앱들이 비슷하죠. 상단이나 하단에서 메뉴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온에어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도 여기에 나오게 되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 MBC 앱에서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원할 경우에는 결제해서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는 광고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카테고리 누르시게 되면 무료 드라마라든지 무료 예능, 무료 시사 교양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등의 방송과 MBC 플러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사 지상파 방송사의 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삼성에서도 무료 방송 앱을 제공을 하죠. 이 삼성 TV 플러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고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방송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 설치하시면 돼요. 삼성 TV 플러스 실행합니다. 이런 방송 앱들은 전부 약관 동의는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약관 동의하시고 계속 누르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이 삼성 TV 플러스는 크롬캐스트로 TV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TV가 스마트 TV이거나 크롬캐스트가 내장된 TV 또는 셋탑박스에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 이 방송을 TV로도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TV로 시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시청하다가 TV로 보셔야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TV 전송 버튼 누르시고요.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크롬캐스트 장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TV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V 시리즈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시사 교양, 라이프스타일 전부 나오죠. 자, 그 대신 이 삼성 TV 플러스는 실시간은 아니고요. 예전에 했던 방송들 중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삼성 TV 플러스는 전부 무료예요. 따로 구독할 필요도 없고요. 비용 지불할 필요 없으니까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시간 TV 온이라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TV 온은 지상파 3사와 종편까지 전부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대신 광고가 좀 나와요. 자, 실시간 TV 온 실행할게요. TV 전원 버튼 누르라고 하죠. 자,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여기는 KBS2, MBC, SBS, JTBC, EBS도 전부 시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걸 골라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KBS에는 KBS 뉴스, 드라마, KBS 관련된 방송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자, MBC 눌러보시면 MBC에 대한 내용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편성표 보시면 방송 편성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지난 방송은 또 선택해서 플레이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당연히 여기도 광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경우는 광고가 2개씩 붙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앱이 아니고 여러 개 방송을 한 앱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업체에서 만든 앱들은 무료인 대신에 전부 광고가 붙게 되죠.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만 시청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명한 앱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5개의 앱들만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상파 방송은 큰 무리 없이 전부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점은 이동하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매번 TV에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방송을 시청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프린트를 등록하고 프린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프린터로 프린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를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PC에서 프린트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프린트할 수가 있겠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쇄라고 있죠. 자, 이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 해당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죠. 자, 여기 있는 연결에 인쇄에 들어오셔서 플러그인 다운로드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프린터 플러그인들이 나오게 되죠. HP, 브라더, 렉스마크, 삼성, 캐논, 제록스, 앱손 거의 모든 프린터 드라이버 플러그인들을 여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렉스마크라는 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이걸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앱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앱손 누르시고요. 바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프린터의 브랜드만 아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유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든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여러분이 쓰시는 또 다른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갤러리,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프린터가 가능하죠.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쇄라고 버튼이 나와요. 이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프린터가 선택이 되겠죠. 자, 만약에 프린터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여러분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바로 프린터 되게 됩니다. 지금 프린터 소리가 나죠. 프린터가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흑백 프린터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프린터가 컬러일 경우에는 컬러로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전부 프린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나 프린트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설정 들어가셔서 연결 들어가신 다음 기타 연결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쇄 들어가시고요.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꺼져 있게 되면 프린트할 수가 없습니다.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현대사회는 외국어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번역 앱이죠. 이번 시간은 국내 번역 앱의 대명사인 네이버 파파고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 울렁증에서 벗어나세요. 네이버 파파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파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설치는 설치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저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세요. 설치하시면 파파고 버튼이 나오게 되죠. 파파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파파고의 첫 화면인데요. 기본 파파고 기능은 음성을 번역해주는 기능, 대화 번역, 이미지를 번역하거나 학습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에듀 기능이 있죠.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면 줄 3개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웹사이트 번역이라든지 오프라인 번역, 회화, 낱말 카드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어 있죠. 좌측에 있는 영어를 누르시면 번역 가능한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 파파고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의 언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구글보다는 그 숫자는 작아요. 그 다음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한국어 부분을 누르면 또 해당하는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이 13가지 언어를 서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겠죠.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Hello, my name is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그것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로 번역을 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파파고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길동을 영어로 쓰더라도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구글 번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서 번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음성을 번역할 수 있죠. 자, 영어로 말하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버튼 누르고 영어로 말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음성 버튼 누릅니다. Just because something doesn't do what you planned it to do doesn't mean it's useless.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영어로 말을 하니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해당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이 스피커 부분이 반짝이게 되면서 지금 어느 언어로 말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임말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높임말을 끄게 되면 일상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또 영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왼쪽이 출발 언어가 되고요. 오른쪽이 도착 언어가 됩니다. 자, 왼쪽을 한국어로 하고 우측을 영어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중간에 있는 변환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와 영어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게 되면 또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uman beings must have rules to determine the course of life. 자, 번역해주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이로도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선택하고요. 음성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生の何者なるかがやっと分かってきた。 인생의 무엇인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 일본어도 뭐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음성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있죠. 자, 이런 대화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각자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대화도 한번 볼까요? 자, 대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하고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스마트폰의 위쪽에 서 있고 나는 스마트폰의 아래쪽에 서 있겠죠. 그 다음 상대편이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해외 현지에서 이용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Hello.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를 또 누르고 말을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자, 그러면 상대편은 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되겠죠. What have you been up to you? 뭐 하고 지냈어? 자, 한국어로 얘기해 볼까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Yes, I've been doing well. How have you been?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회의에 나가서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긴 문장의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 맥락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가 있죠. 자, 이미지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실행되고 텍스트를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때 아래쪽에 보면 전체 번역과 실시간 번역, 부분 번역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전체 번역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전체를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전체 번역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면서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텍스트들을 선택을 하고 바로 아래쪽에 번역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손으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해서 끌어줍니다. 그러면 칠하는 것처럼 칠해지죠. 자, 이렇게 칠해지면 그 부분을 번역을 아래쪽에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만 손으로 터치해서 칠을 함으로써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시간 번역이죠. 자, 이것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바로 번역을 해주죠. 이 경우는
이렇게 책 같은 걸 볼 때보다는 간판을 본다든지 또는 해외에 여행을 가서 메뉴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메뉴를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자, 메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 번역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자, 뉴욕 스테이크 연어, 부드러운 8온스 스테이크와 연어 한 조각이 제공된다고 하죠. 칼로리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도 보면 참으로 플레이트, 그 다음 달걀 플로렌티네 바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번역은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셨을 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깐 정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계속 실시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실시간 번역이 싫으시면 전체 번역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카메라가 있죠. 학습 카메라 누르시게 되면 공부할 페이지를 촬영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해당 박스 구역을 정하신 다음 선택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음성으로도 들어볼 수가 있죠. When she was finished, she felt tired, so she wandered into the living room to find a chair to rest in. 그 다음은 한국어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수준도 여기서 전부 나오게 되죠. 중등, 고등 수능, 토익 수준인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단어 외울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노트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노트에 저장 누르시면 노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노트라고 하나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습하기를 눌러서 지금 노트에 추가한 단어를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죠? Require. 그 다음에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 단어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을 켜면 실제 단어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눈을 끄면 아래쪽에 눈을 켜면 한국어로 설명이 나오고요. 해당 단어는 보이지가 않죠. 여기 눈을 꺼놨죠. 터치하면 단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어요. 이 외국어는 손을 놓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죠. 계속 반복해서 써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외우지를 않게 돼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에듀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학습 노트, 중국어 노트, 일본어 노트 나오죠? 노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만 모아서 학습하기도 있고요. 자, 옆으로 넘겨보면 이런 한자 단어 뜻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언제든지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 공부할 페이지를 찍어서 노트에 저장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홈 나오고요. 에듀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 웹사이트 번역, 오프라인 번역이 나오는데요. 오프라인 번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번역 들어가셔서 언어팩을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 언어는 안 되고요. 한영, 한중, 한일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가셨을 때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미리 받아서 가시면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로벌 회화가 있죠. 기본 표현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셔서 공항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숙박업소, 식당이라든지 쇼핑, 교통, 관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쇼핑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가격 흥정, 계산, 교환 환불
마트, 면세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물건 찾기 고르기 한번 볼까요? AS 문의라든지 그냥 나설 때라든지 다른 물건 찾을 때라든지 물건 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영어인데요. 중국어나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도 실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What is the most popular? 이쪽 상품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These items are quite popular. 자, 이렇게 한국어와 네이티브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낱말 카드 있죠. 낱말 카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낱말 카드를 다운을 받아서 낱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동물이라든지 과일, 숫자, 탈 것 이런 것들을 낱말 카드식으로 공부할 수 있죠. 자, 동물 눌러보시면 호랑이, 타이거 이렇게 나오고요. 사자, 라이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측 상단 눌러보시면 Tiger. 이렇게 읽어주죠.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 번역과 번역 기록 자동 저장, 언어 추천 이런 거에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이미지 번역할 때 이 실시간 번역이 켜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켜놓고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지 발음 듣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기본 값으로 이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파파고 미니라고 있죠. 이 파파고 미니에는 텍스트와 음성과 이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버튼이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어요. 그래서 파파고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미니 창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성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 창이 뜨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누르면 작게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평상시에는 스마트폰 이용하시다가 음성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는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바로 번역창이 나오죠. 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환 버튼 누르시고요. 마이크 버튼 누르신 다음 한국어로 말을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파파고의 번역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Hello, I'm telling you about Papago's translation function. Try to use it more conveniently. 자,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가 필요할 때 여시면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터치해서 드래그 한 다음 X 위에 얹으면 없어지게 되겠죠. 나머지 텍스트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파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들어갔을 때 인터넷 문서에서 번역을 해줄 수 있어요. 자, CNN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상단에 파파고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나왔죠? 제일 왼쪽에 파파고 아이콘이 보이고요. 언어 변경이라고 나오죠? 지금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외 뉴스도 실시간으로 읽을 수가 있죠.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국내 뉴스만 가지고는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외 뉴스도 마치 국내 뉴스처럼 언어의 장벽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물론 시간은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국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파고는 외국어의 만물상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파고를 이용을 해서 번역도 할 수 있고 음성을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대화할 때도 이용하고 이미지도 이용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해외에 가셨을 때도 파파고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노하우를 100%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이때 이 영상의 제목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라고 나옵니다. 이 더보기가 이 영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되는데요. 이 설명란을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관련된 사이트 정보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태그가 나오게 되죠. 영상과 관련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죠. 지금 스크립트가 나오고 있죠. 이 스크립트가 나오는 시간이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이 영상을 올릴 때 자막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자막을 스크립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크립트도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들에는 전부 이 스크립트 표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채널이 나오죠. 그 채널 아래쪽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나오고요. 이 동영상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동영상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최신순, 인기순, 날짜순으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영상에 따라서 음악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영상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이 경우에도 설명란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영상 보실 때 이 설명란을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상을 좀 더 재밌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들을 모아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죠. 보고자 하는 영상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시청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유튜브에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목록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목 옆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 목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볼 동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목록 보기 보시면 나중에 볼 동영상들이 전부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나중에 볼 동영상은 미리 저장을 해두시고 보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그럴 때도 미리 목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주로 듣는 음악들을 한 번에 모아서 계속 들을 수가 있겠죠. 해당 영상 제목 우측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목록의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나오죠. 여기서 기존에 있던 목록을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기존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운 목록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자, 새 재생 목록 누르시고 제목을 씁니다. 자, 저는 재즈라고 쓸게요. 그 다음 여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누르시고 공개로 바꿔주시면 누구든지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가 재생 목록을 만든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경우 내가 만든 재생 목록을 다른 사람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재생 목록은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 생성되었다고 나오고요. 제가 금방 추가한 영상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다른 영상 제목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재생 목록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지금 만든 재생 목록 체크하시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에 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생 목록이라고 나와요. 자, 지금 제가 만든 재즈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추가한 두 가지 재생 목록이 나오죠. 여기 있는 재생 목록들을 순차적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셔플을 누르시면 랜덤으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플레이가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셔플을 주시게 되면 전부 플레이가 되되 랜덤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음악 들으시는 분은 특히나 이렇게 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란에 또 보시면 시간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경우는 여기 있는 시간대를 누르시면 바로 그 해당 시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음악만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좋은 음질로 들으면 더 좋겠죠. 스마트폰에서 음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폰을 이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는 이 이어폰으로 들으면 훨씬 음질이 좋은데요. 그 음질을 좀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접근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각 보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우 소리 균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한쪽 귀를 주로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실 때도 보통 왼쪽으로만 받으시거나 또는 주로 오른쪽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한쪽 귀만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경우 자주 쓰는 귀가 청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좌우측 소리가 동일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좀 더 커요. 그 경우 이어폰으로 듣다 보면 한쪽은 너무 시끄럽고 한쪽은 너무 작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좌우 소리 균형을 이용하시면 양쪽에서 나는 소리를 동일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 감상을 하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좌우 소리 균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 이어폰이 연결돼 있어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폰 연결 단자에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오디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 귀에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으신 다음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왼쪽을 좀 더 치우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면서 볼륨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어폰으로 나는 소리는 전화 벨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 벨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쪽 소리를 더 키워줄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동안 이상하게 들리던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위에 보시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이 음질 최적화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설정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이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돌비 애트모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UHQ 업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돌비 애트모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왓챠, 티빙 이런 OTT 서비스를 볼 경우에는 돌비 음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걸 꺼놓게 되면 놀라운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이 돌비를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돌비 애트모스는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의 음질과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가끔 그냥 스마트폰 스피커로만 듣는 분들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의 스피커는 벨 소리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폰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음악 감상이나 영상을 보실 때는 이어폰을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 요것도 켜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H 업스케일러라고 있죠. 이 UH 업스케일러를 켜게 되면 기존 음질을 좀 더 향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 UH 업스케일러도 이어폰 단자를 빼게 되면 꺼져요. 그렇죠? 반드시 이어폰을 꽂았을 때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도 이런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음질 같은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요즘은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만 해두셔도 좋은 음질로 즐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것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연령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음은 못 듣기 때문에 풍부한 음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질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작은 소리까지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켜두도록 하세요. 그 대신 이 음질 최적화는 미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음질 최적화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적화 음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귀찮으시면 그냥 본인 연령대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음질을 감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듣기 테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폰은 꼭 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듣기 테스트를 해줘요. 신호음이 들리냐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죠.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본인 귀에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리시면 화면 모드라고 나오게 되죠. 이 화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명한 화면과 그 다음 자연스러운 화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선명한 화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경계선이라든지 또는 컬러가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계선도 딱 떨어지고 컬러도 좀 더 채도가 올라간 진한 컬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경우 장시간 시청을 하시게 되면 눈이 좀 아프거나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때는 자연스러운 화면을 두시는 걸 권합니다. 자연스러운 화면은 채도도 떨어뜨리고 경계선도 좀 부드럽게 해서 눈에 무리가 안 가게 해주죠. 저는 보통 자연스러운 화면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장시간 보실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하시고요. 잠깐씩 감상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선명한 화면으로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시청을 하실 때 화면 전환과 해상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가로 세로 화면 전환을 하실 때 여기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돌려주고요. 자, 또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여기를 눌러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터치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화면 전환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할 때는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바로바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했을 때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죠. 자, 이 톱니바퀴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화질이 나와요. 자, 저는 이 고화질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과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고급이 나오게 되죠.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을 주시는 게 좀 더 고화질로 감상을 할 수 있죠. 외부에서 보실 때 가끔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죠. 화면이 격자같이 보이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화질을 조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보통은 자동이나 데이터 절약 모드로 돼 있어서 그런데 고화질로 감상을 하실 때는 높은 화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설정해서 보셔도 유튜브 시청 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음질과 고화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보시는 유튜브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대로 설정하셔서 유튜브를 좀 더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